네, 안녕하십니까. MBC 건강클리닉 남두용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양한 관절 증상 외에 여러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뼈, 연골, 또 관절의 변형뿐 아니라 심장, 폐, 피부 등에도 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최대한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여러 장기를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질환인데요. 자, MBC 건강클리닉,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와 관리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치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리죠. 성균관대학교 삼성병원 내과 전문의와 외래교수 역임하셨고요.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및 외래교수를 또 역임하셨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연세 편한마디 내과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연세 편한마디 내과 원장 김대식입니다. 오늘 좋은 내용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용보다 목소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과찬하십니다. 굉장히 지금 집중하실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훌륭하시고요. 오늘 주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네요. 네. 예,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에게 직접 상담을 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엠박스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2대의 상담 전화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지역번호 055-259-5100번과 5200번, 250-5100번, 5200번 이렇게 2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샵 2244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류마티스 관절염 키워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께서 퇴행성 관절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경과가 더 나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자, 선생님,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먼저 주시죠. 네, 일단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 하면 면역 기능이 부분적으로는 너무 과도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부분적으로 너무 떨어지면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조직 내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고요. 주로 관절 내에 활막이란 부위부터 먼저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인대라든지 뼈 손상이 유발이 되고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통 이제 유병률이 0.5%에서 1% 정도로 대략 그렇게 높은 건 아니군요. 그렇죠. 대략 한 200분 중에 한 분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발병 위험 인자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또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는데요. 크게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환경 요인 중에서 드시는 것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가장 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흡연이 있죠. 흡연입니까? 네. 진짜 담배는요. 저희가 이 순서 늘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안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모든 병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백해무익하죠. 정말 금연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흡연 외에도 이제 만성 치주염, 그다음에 다양한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고, 역시 술 같은 경우에도 음주를 너무 과하게 하시면 이것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치주염이 왜 그런 거죠? 이제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 치주염 같은 경우에 치주 바이러스가 몸에 숨어 있게 되는데 치주염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잇몸 안에 그런 치주염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결국은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의 면역 기능 반응을 이상 소견을 보이는데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안 걸리려면. 그래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꼭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치과 치료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네, 또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한 3-4배 정도 빈도가 많고요. 더 많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혈액 검사상에서 이제 항체 수치가 양성이 나오는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선생님, 근데 여성 호르몬 말씀하셨는데 프로제스테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프로제스테론도 그렇고 에스트로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그럼 하는 거죠. 그게 그 수치가 떨어질 때 이게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게 딱 단순하게 보긴 힘들고요. 이게 네.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랑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출산 전후로 해서 폐경 전후로 해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도 그럴 수가 있고, 그렇죠. 폐경 전후도 전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그렇죠. 그렇군요. 이거는 꼭 이제 루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루푸스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도 역시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근데 이렇게 저희가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뼈의 변형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아픈 걸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손 관절이 대칭적으로 아픈 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손관절이 변형이 생긴 거, 이게 가장 흔한 이제 이미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대부분 이제 대칭적으로 손관절 같은 손가락, 손목 같은 작은 관절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건 환자분마다 다른 경우인데 대부분은 이런 이제 작은 관절부터 대칭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분들은 무릎이라든지 어깨, 팔꿈치 같은 다양한 큰 관절부터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큰 관절부터 시작돼서 점점 작은 관절로 번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이게 조조강직이라는 증상이 흔히 동반이 되는데 다시 한번요. 조조강직. 조조강직. 그렇죠. 그게 뭡니까? 조는 이제 아침 조자죠. 이게 보통 우리가 많이 써서 생기는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 많이 쓰고 이제 움직였으면 밤사이 아픈 것들이 특징적인데 네네네. 이런 조조강직은 반대로 잘 쉬고 나면 아침에? 아침에 아픈 것들이 특징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아침이라면 붓고 아프고 뻣뻣하고 오히려 움직여주면 풀려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상의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제 저기 아토피를 했었거든요. 아, 자가면역 네네. 질환에. 예,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밤 되면 심해져요. 그게. 아, 그렇죠.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지만 아침에 뻣뻣해지고 그렇죠. 아프다는 말씀이시죠? 오히려 활동할 때는 오히려 이제 증상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왔다는데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 좀 여쭤보십시오.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뭘 지으신다고요? 예, 농사. 농사 예, 예, 지으신다고요? 예. 농사를 지으면서 손가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손가락에 엄지손가락 그거 마디 있잖아요. 네네. 마디가 조금 굵어지면서 아파요. 엄지 손가락이 있으면은 이제 엄지 손가락이 이제 중간 마디가 있고 이제 뿌리 쪽이 있죠. 어느 쪽이 아프신 거예요? 중간이요, 중간. 중간 마디 그쪽이 아프고 예. 예, 중간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손가락이 대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손가락이 아니고 손톱이 약간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나요? 네.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은 아프다가 안 아프다 그래요. 보통 아프면은 한번 증상이 있으면 길게 가면 얼마 정도 가세요? 어떤 데는 뭐 계속 아플 때는 며칠도 가고 어떤 데는 그냥 잠깐 아프다 또 말고 이래요. 그런 것들이 한번 증상이 있을 때 확실히 좀 붓는다든지 부종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아침이라면 그 마디가 좀 손가락 있으면 손가락 마디가 좀 똥똥해질 정도로 많이 붓고 그렇진 않으시네요. 예, 많이 붓지는 않는데 예. 뻑뻑해지면서 네.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을 수는 없어요. 아, 딱 그 손가락, 엄지손가락만 아프시고 다른 관절은 특별히 통증이 심하진 않으세요? 저기 오른손에 보면 가운데 손가락하고 네네. 왼손에 보면은 가운데 손가락 그게 지금 손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 제일 지금 심한 데는 이제 오른쪽 엄지 손가락 네네네. 중간 부분에가 지금도 이제 통증이 못 참지는 않을 정도인데 약간의 통증은 있어요. 불편할 네. 정도로 통증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말씀만 들어봐서는 이제 확실하게는 저희가 또 진찰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손가락이 통증이 있을 때 저희가 또 부종이 있는 게 또 중요한 증거거든요. 실제로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저희가 류마티스 전문의가 손가락을 만져서 실제로 부종이 만져지는지 그런 것들이 부종이 있으면 안쪽에 염증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 말씀만 들어봐서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관절이고 이제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관절이고 말씀만 들어봐서는 오히려 이제 많이 쓰시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주변 힘줄이라든지 그런 데 염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확실하게는 이제 한번 이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사를 또 지으시니까요. 그죠? 네, 아무래도 네, 많이 쓰시면서 쓰시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더라.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기왕이면 좀 퇴행성 이면 좋겠죠. 예, 이면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아프시다고 하니까 네. 류마티스는 너무 고약한 병이어가지고요. 예,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조 강직. 강직 네.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되면 더 뻣뻣하고 아프고 하는 거 말씀하셨고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왜 내과에서 치료하죠? 정형외과가 아니고? 네, 이거 많이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관절병이니까 정형외과, 네. 신경외과를 가셔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수술이라든지 시술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약으로 치료를 하는 병입니다. 약물로 치료하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그렇죠. 제가 약을 처방하게 되는 이제 내과가 주 치료가 되는 거죠. 네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히 이제 관절만 붓고 아프게 관절병에 이제 국한된 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비슷하게 전신 관절로 전신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전신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흔하게는 이제 관절이 오래 아프면서 거동에 불편해지면서 이제 운동 부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전신 염증이란 파골 세포가 활성이 되면서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게 또 생길 수가 있고. 골다공증도 일으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악순환인데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힘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내부비경적으로 이제 파골세포라는 말씀드린 게 파골세포. 파골세포 말 그대로 파괴시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골을 이제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가 활성이 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또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관절염이 더 악화되고 악순환이 되는 그렇게 거죠. 되겠네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림프구 형질세포 같은 게 근육 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근육 내에 염증이 생기는 근육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예. 또 혈관에 저절로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 같은 경우에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관절 문제가 아니고요. 류마티스 관절, 뭐 관절도 물론 아프니까 문제인데 여러 전신 합병증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좀 더 설명을 더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은 이제 관절은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 외에 다른 합병증들이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피부에는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해서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딱딱해지는 겁니까 혹시? 이제 혹같이 만져지는 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보통 팔꿈치라든지 손목 같은 데 생길 수 있고 네. 이게 단순한 이제 피부 혹이겠지. 그런데 나중에 조직 검사를 보면 류마티스 결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네, 또 이제 눈에 이제 안과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 처음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안과도 한번 가보시라고 저희가 꼭 소견서를 챙겨드리거든요. 근데 또 아니 눈은 괜찮은데 왜 안과를 가봐야 되냐 네.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해서 상공막염이라든지 포도막염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이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 쇼그렌 증후군. 쇼그렌 증후군. 네. 예,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 일종인데 이 쇼그렌 증후군이 활성이 되면 보통 많이 생기는 증상이 입이 많이 마르고 네. 눈이 많이 마른 병입니다. 이 쇼그렌 증후군이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쇼그렌 증후군으로 인해서 건조성 각결막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쇼그렌 증후군 자체도 관절 염증도 유발시키고 폐가 굳어지는 폐섬유화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류마티스 폐가 질환이 생기면서 간질성 폐렴이라고 해서 폐가 굳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심장 질환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게 또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면역 복합제 같은 거에 작용을 하면서 관상동맥 질환 보통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런 관상동맥 질환의 빈도도 많이 올라갑니다. 또 동맥경화도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예. 또 이제 빈혈이라든지 백혈병, 림프종 같은 암의 위험도 백혈병이요? 그렇죠. 이렇게 혈액 질환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암의 위험성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나이를 하니까 굉장히 무섭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고약한 놈이군요. 이 류마티스라고 그렇죠. 하는 게 되게 전신을 다 망가뜨리네요.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자가 면역 질환인 게 결국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반응이 이상이 야.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면역 반응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게 다양한 장기적으로 침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와, 눈, 뭐 폐, 심장, 뭐 혈관, 간, 도대체 안에 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참 맞습니다. 고약한 놈입니다. 선생님 일단 그 병원에서 진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을.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씀드린 것 단순한 관절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만 보고 치료를 하는 건 아닙니다. 관절만 보고 진단을 하지는 않고 예.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가 필수적으로 그렇겠네요. 시행이 돼야 되죠. 예. 그 혈액 검사상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증상 지속 기간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혈액 검사상에서 자가항체 검사를 시행을 해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네.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빠르게 진단하려면 또 관절 초음파가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네. 만약 관절이 아프면 단일 관절을 체크하는 데는 또 이제 MRI 검사가 가장 확실한 검사긴 한데 좀 비싸니까. MRI는 비용적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한 관절을 찍으려면 보통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음. 이게 시간적 제한도 굉장히 큰데 관절 초음파는 간단하게 프로브를 대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관절 초음파는 이제 또 조영제 같은 조영제 알러지도 이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검사인데 아무래도 관절 검사하시는 분의 이제 숙련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제 류마티스 관절 전문의에게 전문의에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혈액 검사와 관절 초음파 검사 확인하실 수 있겠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진단이 그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평가를 내리시면 네.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요? 네, 이제 치료는 결국은 이제 이상해진 면역 반응을 안전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죠. 과도하게 이상해진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검사고요. 일단 문제는 이게 또 아프다고 진통제만 드시다가 또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경우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만 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죠? 흔히 이제 진통제만 먹다가 병을 키워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면역 조절제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보통 이제 먹는 약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 먹는 약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조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면역 조절제라고 하는 약을 투약함으로써 시작을 한다. 그렇죠. 아까 이상해진 면역 말씀하신 반응을 정상으로 네, 맞출 수 있도록 그렇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제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 약은 입으로 그러니까 경구? 깨죠. 경구요? 먹는 약이죠. 예. 이제 먹는 약이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약도 있고 매일 드시는 약도 있고 종류는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을 투약을 할지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서 그 치료를 하게 되죠. 예. 근데 만일 이제 또 먹는 약으로 몇 달 이상 조절을 했는데 조절이 잘 안 된다. 계속 통증이 있다. 염증 수치가 계속 안 떨어진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주사제로 넘어갈 수가 주사제로.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주사제들은 이제 흔히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데 이런 주사제들이 물론 경구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사제들이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예. 문제는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 그렇죠. 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과도하게 이상해진 면역 반응을 좀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낮추면서 일시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 말씀은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원래 그 면역 반응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는 거여서 그렇죠. 몸의 면역 기능을 일단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거군요. 일단 네네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몸에 있던 다른 어떤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병균이 갑자기 활성이 될 수.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핵이 가장 위험성이 또 큰 경우가 결핵이 발병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 치료 과정에서. 그렇죠. 결핵이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네. 또 어릴 때 결핵 앓고 지나간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는 결핵 검사를 시행을 해서 시행을 하고 만일 잠복 결핵이 있다 그럼 결핵약을 먹고 시작해야 될 먹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 감염 대상포진이 그렇죠. 면역력 떨어지면 바로. 그렇죠.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것들이 또 주사 맞고 나서 증상은 좋아지는데 갑자기 대상포진이 심해졌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꼭 유의를 해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연세 편한마디 내과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신 원장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무서운 얘기 좀 늘어놓으니까 그런 건데 예. 또 치료 잘 된 분은 잘 네네. 되는 거니까요. 우리 유튜브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많이들 와주셨네요 오늘. 김아람님, 또 무술주념님, 아린맘님, 람쭈님, 나나님, 듀디님, 예, 감사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시죠? 아유, 아까 진짜 우리 무술주녀님이 무섭다고 하시면서 류마티스 관절 무섭다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방금 나눈 대화가 뭐냐면요. 요즘에 앞으로 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은 그 류마티스 관절 약이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 그래서 그 관리만 잘하면 그렇죠. 예, 신약 같은 걸 먹으면서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잠깐 주신 바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인가 싶어요. 예. 그렇죠.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예전엔 좋은 약들이 없었고 최근 20년 동안 약이 눈부시게 발전을 했거든요. 네. 그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와 최근의 치료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우리 무술 주전님께서 뼈가 두꺼워지는 현상, 휘어지는 현상, 여기 이제 흡연이 안 빠지는군요. 뭐 술도 얘기하셨는데 술이 더 안 좋습니까? 흡연이 더 안 좋습니까? 흡연이 더 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건 단언할 수 있는데 흡연이 더 안 좋습니다. 아, 보통 왜 류마티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기에 들어있는 물질 중에서 그렇죠. 흡연이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은 타르라든지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물론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다량의 알코올은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질에 분명히 안 좋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저희가 술 드셔도 되냐, 특히 이제 그 생활하시 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회식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라디오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네, MBC 건강 클리닉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 좀 소개를 해드리죠. 주식회사 넥스트원에서 세계 최초 나노탄소 기술력을 가진 면상 바이럴 매트,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한 청도 레일바이크에서 4인 탑승권을 추첨을 통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도 챙기고 선물도 챙기는 슬기로운 건강 퀴즈 함께 풀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이것 질환의 일종입니다.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들과 염증 물질들의 공격이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러스성 질환, 2번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244번으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MBC 건강 클리닉 오늘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원장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대의 상담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055-259개 5100번과 5200번. 류마티스 관절염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상담하실 수 있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계속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스테로이드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계속 먹어야 됩니까? 이제 스테로이드를 저희가 처방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스테로이드 처방하면 이거 계속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여쭤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부작용이 좀 커서. 그렇죠. 근데 스테로이드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염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근데 예. 장기 복용하게 되면 당뇨라든지 쿠싱 증후군 같은 다양한 내분비기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계속 쓸 수는 없고요. 네.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이제 면역적인 조절제를 쓰게 되면 이게 안정이 되는데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완전히 안정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되는 기간 동안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염증이 좋아지고 관절 내 염증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줄이다가 끊는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또 이게 또 모든 분들이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초기 단계에서 진단이 돼서 경과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스테로이드 안 드시고 치료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 네. 예,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걱정이 좀 크셔가지고 많은 분들. 아, 그렇죠. 네. 이제 이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역할을 평가하고 스테로이드가 또 한 종류가 아니라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몸무게당 얼마까지 투여할 수 있는가, 얼마까지 투여를 하면은 안전할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외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다 보면 그 분비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서 결국 내분비 기능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래 먹게 되면은 이제 그런 내분비 기능 장애가 망가지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당연히 거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MBC 건강 클리닉 류마티스 관절염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뼈 변형입니다. 뼈 변형.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빠지면요. 관절마디가 휘어지고 변형되면서 굳어진다고 하죠, 선생님. 이게 정말 가장 두려운 부분인데 또 걱정스럽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초기에 발견되는 이제 조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개 이런 변형이 안 생기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관절 내 염증이 반복되면서 뼈가 이제 손상이 생기고 방치하면 그렇죠. 그쵸? 이런 경우에 초기에는 이제 관절 안에 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부위부터 먼저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다가 주변 이제 인대라든지 뼈 손상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활막 염증이 생기는 걸 저희가 초음파 관절 초음파에서 확인을 하면 실제 염증이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문제는 이런 이제 만성적으로 염증되는 것들이 이 사이토카닌이라는 물질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분비가 되고 염증이 오래 직되면서 뼈가 삭고 관절이 변형이 생겨서 결국 이제 굳어지면서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보통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6개월 이상 이제 관절 내 염증이 지속이 되면 그때부터 관절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이때부터 합니다. 뼈 손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뭐 염증이 생겼다 하루 이틀 안에 갑자기 뼈 손상이 그러진 생기고 않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그러면 오래 지속되고 6개월 이상 반복이 돼서 염증이 계속 쌓이는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뼈가 조금씩 삭을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문제는 이게 한 번 관절 변형이 생기면 그건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렇다고 겁니다. 하더군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절 안에 있는 염증은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가 있는데 뼈 손상은 새로 돌릴 수가 없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건 이제 최대한 안정을 시켜서 관절 안정성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죠. 네네네. 이게 또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작은 관절, 손이라든지 손목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또 진행되면 허리 빼고는 모든 관절이 다 변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돌아다니니까 또. 그렇죠. 예. 이제 무릎, 팔꿈치, 어깨 다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뭐 발에 염증이 생긴다, 발의 변형이 생긴다. 그럼 이제 보행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 쪽에만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온몸의 관절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뼈가 그렇게 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 돌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는 그렇죠. 되는데 이 관절 변형을 교정한 수술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관절 변형이 정심해서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고 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천히 저희가 이제 인공관절 같은 거 시행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수술을 해도 일반 분보다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또 어차피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병이 다시 활성이 되면 다시 또 악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1차적 치료로 저희가 보지는 않고 일단은 관절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일단 우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류마티스 관절염 뼈 손상뿐만 아니라 전신 합병증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하실 때 왜 혈액 검사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자가 항체가 안 나오는 거 음성 아까 말씀하신 음성과 양성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음성을 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안 나오면 피 검사상으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항체 검사는 음성이니까 일반인들과 똑같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저희가 크게 항체를 두 가지를 주요적으로 보거든요. 예. 류마티스 인자와 항 CCP 항체라는 자가 항체를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제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둘 다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러면 이제 검사를 해도 이제 혈액 검사상에서는 인자가 없으니까 그냥 관절염이다. 그러니까 많이 써서 그렇다. 그러다 진통제만 먹다가 병이 커지는 분들이 그럼 굉장히 이분들은 많고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게 류마티스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증상이 나타나도 모르는 거네요. 나타나도 이제 그냥 단순히 있는 혈액 건지 검사만 없는지 모르는 해서는 거네. 아직 아니라고 오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자가 음성이더라도 결국 이제 염증 수치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몇 군데 관절의 침범이 확인이 되고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진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증상이 만약 그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꼭 한번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을 해서 인자 자체가 없더라도 확인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네. 또 이런 할망대 염증 같은 걸 확인하려면 또 역시 또 관절 초음파가 크게 도움이 또 많이 되고요. 또 그런 방법으로 또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네. 어쨌든 피에서는 살펴볼 수 없다. 염증 수치는 올라가죠. 염증 수치는 올라갈 수 염증 있지만 수치만. 올라가지만 혈청 인자는 발견되지 인자는 않는다. 안 나온다. 일반인들과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이전 이제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 방향은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또 예후는 오히려 이제 양성인 경우보다 좋은 경우가 많아요. 조기에 치료되면은.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또 안타깝게 산정특례라는 제도는 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부담은 조금 크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산정특례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이게 뭔가요? 예,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 이거에 해당이 되면은 산정특례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이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해당이 되면 진료비도 그렇고 약값도 그렇고 10%만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암 환자분들 산정특례 진단이 되면은 이제 5%만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제 류마티스 질환 대부분 이제 10% 정도만 부담이 하면 부담하면 되고요.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혈청에서 음성 나와버리면 인자가 발견되지 않은 거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산정특 그건 좀 그런 거 그래서 아닌가요? 이게 한우회 쪽에서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도 결국 치료 방향은 너무 동일. 불합리한데? 그래, 치료 방향은 동일하니까 이것도 이제 산정특례를 그러니까요. 적용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예.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또 자본이 또 무작정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또
윗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예. 그건 해당은 안 되고 아, 있습니다. 혹시나 뭐 이게 뭐 남발할까 봐 뭐 이런 걱정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의료비 증가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럴 수 그런 있겠죠. 부분도 있고요. 예. 아무래도 저희 치료하는 똑같은 입장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똑같이 치료하는데 그렇죠. 인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정특례에서 제외가 돼서 그렇죠. 고가의 그 병원비 부담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할 거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아무래도 치료해드린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해당이 되면 훨씬 더 부담 없이 치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산정특례 적용이 되면 좋겠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검사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혈청 양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발견됐어. 네네. 그러면 모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류마티스 인자도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이뮤노글로불린 FC 폴션에 대한 자가 항체인데 예.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한 70%에서 80% 정도는 이제 양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인자가 없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이제 그렇게 젊을 때 없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걸 근데 위양성이라고 하는데 의미 없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데도 양성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또 잠깐 언급드린 루푸스, 그다음에 전신경화증 그런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도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이런 류마티스 인자가 만일 정상 범위는 15인데 이거보다 몇백 배 정도로 많이 높다. 그러면 이제 다른 관절 외에 다른 합병증의 빈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 검진 받고 나서 혹시나 류마티스 인자가 이전에 없었다가 이제 발견되면 진짜 그렇죠. 엄청 놀라거든요. 네. 뭐 저는 그런 건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만.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양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병이 예, 있는 건 아니다. 예, 그건 아니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그 인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그 인자의 수치가 떨어집니까? 류마티스 인자의 수치가? 이게 류마티스 인자 자체가 수치 자체가 치료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인자가 안 떨어진다고 좋아지지 않았다. 아니면 류마티스 인자가 떨어졌으니까 좋아졌다. 그런 건 아닌데요. 경험상은 이제 치료가 잘 되고 하면 인자가 몇백 배 정도로 높았던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경험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 하나 가지고 이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또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인자가 조금 애매하게 높았었는데 치료하면서 좋아진 경우에는 이게 인자가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검사하게 되면 또 진단이 또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한번 상의를 꼭 해보시는 것들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인자가 많이 높게 되면 예후는 비교적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관절 변형도 빈도가 높아지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혈관염 같은 다른 합병증도 생기는 빈도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류마티스 인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쇼그렌이라든지 루푸스 같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도 양성이 나오는데 같이 검사를 하는 항 CCP 항체는 이제 류마티스 인자에만 특이적인 거기 때문에 그 인자가 양성이 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을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중에서도 항 CCP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이거는 네네. 류마티스 인자다 무조건. 이거는 이거 나오게 되면 높으면 꼭 높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가능성이 류마티스 매우 인자보다 높다.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그렇죠. 높다. 항 CCP라는 네. 수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자가 높게 나오면 정밀 검사나 추적 검사가 뭐 따로 필요할까요? 그럴 높게 수도 있을 것 나오면 같은데. 그렇죠. 높게 나오면 네. 한 번쯤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인자가 높다고 무조건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예. 이제 건강 검진에서 양성이 나온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원장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무서운 전신 합병증입니다. 네,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합병증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렇죠. 예, 문제가 많이 돼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류마티스의 사망 원인과 전신 합병증 얼마나 문제가 될까요? 이제 흔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게 되면 기대 수명 자체가 남성분들은 보통 이제 일반인들을 비해서 7에서 10년 정도, 여성분들은 3년에서 10년 정도 짧아진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길어요? 근데 이게 또 무조건 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았다고 기대 수명이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그건 필요는 그렇겠죠. 없겠지만 네. 아무래도 진단 당시에 질병 활성도가 높다든지 네, 또 네. 손상된 관절 수가 많을수록 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당뇨, 감염 같은 다른 동반 질환이 많을
많을수록 사망률은 네. 좀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이런 사망률을 올리는 첫 번째 가장 많은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감염 질환이 되고요. 예. 이런 심혈관계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만성 염증 자체가 동맥경화를 조장을 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든지 면역 복합체 같은 것들이 또 혈관 염증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동맥경화 자체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좀 더 일반인보다 더 타이트하게 유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그 인자가 네, 우리 혈관에 들어가서 네.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네, 거기에 염증을 일으키면 점점 두꺼워지고, 그죠? 맞습니다. 예. 부어오르고, 동맥경화 자체도 악화되고 이제 혈관염 그렇죠. 자체에 원래 있던 염증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있으면 그것도 악화시키면서 그렇죠. 예. 자기 스스로 또 부어오르고 염증 일으키고 막 이러다 보니 실은 그게 심장 혈관이 가서 막히면 이제 심근경색 협심증이 되는 그렇군요. 거고 머리 혈관이 가서 막히면 이제 뇌경색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의 사망률 1위가 심혈관 질환, 2위가 감염 질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염 질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어떤 감염 질환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감염이 다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수염이란지 그 관절 자체에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감염 관절염, 피부 감염, 그다음에 호흡기 감염 등이 또 주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감염은 또 이제 만성 폐질환이란지 당뇨 또 술을 많이 드신 분들, 알코올 섭취 같은 경우에는 감염 위험도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네. 기왕에 술 말씀하셨으니까 네. 흡연과 술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뭐가 더 안 좋습니까? 예, 이건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흡연이 더 안 좋습니다. 흡연이 예. 흡연이 압도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술 드시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술은 만약 류마티스 둘다안 관절염 좋은데. 안정이 되신 분들 어쩌다 한두 잔씩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한두 잔씩 드셔도 크게 무방하다, 크게 대사에 지장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흡연은 여쭤보시면 제가 오늘부터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흡연은 줄이는 게 아닌데.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끊으라고 당장 끊어야 말씀드립니다.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골다공증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걸 유발한다고. 이것도 미리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선생님. 네, 그렇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사망 원인 세 번째로 많은 것들이 골절입니다. 이 골절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골절이 생기면 골절 후의 사망률이 7.8% 정도로 통계에 따라서는 일반 인구 사망률이 6.6%보다 한 1% 정도로 높습니다. 1% 네. 이상.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또 이제 그렇죠.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또 뼈가 더 잘 부러지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되죠. 골절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누워 계시다가 폐렴이라든지 심장질환 같은 합병증도 또 취약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실제 골절 발생률 있잖아요. 뭐 이런 네네. 것도 자료가 좀 있을까요? 네, 통계마다 다르지만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골절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한 3-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3-4배 정도. 예, 꽤 많이 높은 거죠. 많이 높은 거네요, 정말. 네, 뼈가 있으면 우리 뼈가 이제 튼튼하게 유지가 되려면 이제 뼈를 만드는 골 성분을 만드는 예. 세포와 골을 이제 파괴세포는 세포가 균형을 아까 이루어야 파골세포 되는데 말씀하신 그렇죠. 거. 예. 그 세포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골다공증이 균형이 깨져서 더 파괴가 더 잘 되는 병이죠.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처럼 이제 전신에 염증이 있으면 그런 이제 파괴세포는 더 증식이 되고 네. 만든 세포는 줄어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일 류마티스 환자분들이 골다공증 검사상에서는 정상이더라도 만일 당뇨라든지 뭐 흡연, 그다음 폐경 같은 골다공증 위험 인자가 있다면 미리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에서 정상이면 그 보험은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참 아까 그 폐렴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폐질환 자체가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폐가 굳어진 섬유화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걸 결절화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거 이제 아닌가요? 류마티스 결절이 폐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결절과 별개로 폐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폐 섬유화라고 해서 이제 하얗게 끼는 것들이 이제 굳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네. 또 그 외에도 혈액 질환 같은 것도 동반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암 중에서는 호지킨 림포마라든지 비호지킨 림포마 같은 임파선 암의 빈도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네네. 임파선 암도 있고요. 아,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우나가 참 좋다. 예.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 그렇게 따뜻한 데 들어가시면 몸도 좀 풀리고 그렇죠. 이런 느낌 그냥 때문인 것인지 실제로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모든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 안 좋으시면 사우나 들어가시면 좀 풀리죠. 증상 예. 완화에 도움이 그렇죠.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지 병의 경과에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하셔서 편함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증상 완화보다는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를 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흔히 이렇게 되면 마사지 같은 거 여쭤보시는데 마사지는 오히려 이제 아픈 부위를 잘못 자극하게 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물리치료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물리치료 종류 중에서 좀 따뜻하게 유지하는 파라핀이라든지 핫팩 같은 이제 표재성 치료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물리치료 중에서 단파 투열이라든지 초음파 마사지 같이 그 문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관절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노인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연령대 보면. 예, 연령대를 보면 이제 노인분들만 생긴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젊은 분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20대 여성분들이 와서 20대가 있어요. 네, 그렇죠. 20대 여성분들이 와서 아니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올 수 있냐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젊은 분들도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게 보통 이제 노인분들만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양한 나이대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그 다발적으로 증상이 있다면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질환 관련해서. 그리고 뭐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초기 진단에서 약을 잘 쓰면 그렇죠.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바도 있고 맞습니다. 요즘 약이 매우 좋아졌다면서요. 이전과 맞습니다. 다르게. 그렇죠. 예, 그런 요소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조기 진단의 필요성 또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자, MBC 건강클리닉 류마티스 관절염 복습도 하면서 오해와 진실 OX 퀴즈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는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나이 든 사람에게서만 발생한다. OX 방금 했죠? X입니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나이대도 발병할 수가 있고요. 보통 예. 발생률은 이제 40대에서 70대 분들이 제일 많긴 한데 이제 젊은 나이대도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조강직이라든지 그런 증상이 유발되면 꼭 한번 젊은 분이라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아침에 뼈마디가 좀 안 좋다 싶으시면 한번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다음 OX 퀴즈는요. 담배를 피면 류마티스 관절염 발생 확률이 더 높다. 오죠. 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흡연자분들이 비흡연자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생길 수 있는 빈도도 올라가고 예. 생겼을 때 악화되는 빈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흡연은 항상 말씀드리면 백해무익하죠. 무조건 네. 금연하셔야 됩니다. 네,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류마티스 관절염 인자가 조금에서 발견되신 분들은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강조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 OX 퀴즈 드립니다. 아이에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다. OX. 그 X입니까? 아이들도 있습니까?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이가 든 사람만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 소아 같은 경우에는 소아계 특발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병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예전에는 소아 류마티즘, 연소성 류마티즘이라고 얘기했던 병인데 보통 16세 미만 아이가 6주 이상, 한 달 반 이상 계속 관절이 아프다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장통도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장통하고 오인돼서 그렇죠. 오인돼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 성장통하고 차이는 성장통은 보통 이제 낮에 열심히 뛰어놀았으면 저녁에 아프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열심히 그렇죠. 주물러주고 하면 나아지는 게 특징적인데 이것도 역시 조조강직? 그렇죠. 아침에 일하면 밤보다는 아침에도 아프고 아침에. 오히려 주물러주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렇군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MBC 건강클리닉 건강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역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질환 2번 자가 면역 질환이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자 가운데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신의 한 수 전해주시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 전문의와 꾸준히 관리하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난치병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관절 변형이 진행되지 않고 염증 수치가 안정적이고 정상 관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전보다 또 약재가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대식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엠박스로 다시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